17일 경북도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도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 간의 불협화음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면서 도심 곳곳의 나무들이 단풍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청송 주황산과 대구 팔공산의 단풍은 오는 24일쯤 절정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개월 동안 대구 지역 누적 강수량이 최근 30년 평균 대비 57%에 그쳤습니다. 특히 올해 장마 기간 강수량은 평년의 45%에 불과했습니다. 의성군이 귀농을 희망하는 신규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초 영농기술 현장 교육을 실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상북도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였습니다. 이철우 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 간의 불협화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이 지사는 홍 시장과 관계가 좋고 친하지만 시간은 조금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하영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 취수원 이전 문제 등 굵직굵직한 현안마다 다른 목소리를 내온 대구시와 경상북도. 조홍천 민주당 의원은 대구 경북이 협력을 통해 풀어가야 할 문제가 많은데 민선 8기가 시작된 후 협력과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8기 민선이 되고 난 후에 홍준표 시장과의 과연 협력과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안마다 지사님과 시장님이 이견을 보이고 정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난센스라고 말한 홍준표 시장과 사전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 지사는 논의한 적은 없지만 불협화음이 있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관계가 좋고 친하기 때문에 나중에 대안을 갖고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연구원 분리에 대해선 이 사안과 관련이 없다며 도지사가 연구원을 만나기가 어려워 분리한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거는 뭐 이거하고 상관없이 상관없습니까? 제가 4년 해보니까 예. 연구원이 머리인데 경북과 대구가 떨어져 오는 바람에 머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만나기 어렵습니다. 아유.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렇게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너무 하니까. 또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부울경 800만, 호남 500만, 대구 경북 500만, 충청 500만 이렇게 통합을 해야 수도권과 대응을 할 수 있다며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하영입니다.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면서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단풍으로 물드는 나무들을 보며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좀 있으면 단풍도 절정에 다다를 텐데요. 대구의 단풍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박근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 도심에서 팔공산으로 향하는 팔공로. 초록의 은행나무가 햇빛을 받아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싱그러웠던 초록의 기운은 깊어가는 가을 속에 노란 옷으로 갈아입었고 차를 타고 지나는 시민들에게 선명한 가을을 선사합니다. 논밭에도 가을이 내려앉았습니다. 길가의 논에는 벼가 노랗게 익어 황금 빛깔로 물들었습니다. 이상마다 나달이 튼실하게 맺혀 고개를 숙이고 가을 수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롯과 단풍나무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울긋불긋 화려한 자태를 뽐냅니다. 아직 초록색 이파리가 있기는 하지만 햇볕이 잘 드는 쪽은 이미 붉게 물들어 오히려 다양한 가을의 모습을 즐길 수 있습니다. 대구의 명산이자 단풍 명소이기도 한 팔공산도 정상부는 이미 단풍이 선명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이번 주말께부터 단풍 절정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산림청은 오는 24일쯤 주황산과 팔공산의 당단풍나무 수종의 50%가 물들어 단풍 절정이 시작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갈나무나 은행나무는 이보다 조금 빠른 이번 주 후반부터 주말까지가 본격적인 단풍 절정의 시작으로 보입니다. 또 대구 도심에 있는 대구 수목원은 다음 주말이면 화려한 단풍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이번 주말부터는 전국의 주요 단풍 명소마다 가을 정취를 만끽하려는 단풍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헬로TV 뉴스 박근수입니다.
지난 여름 대구 지역의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는 올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기간인 5월 15일부터 5개월 동안 대구의 누적 강수량이 465.4mm로 최근 30년 평균인 813.7mm 대비 57%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장마 기간 강수량은 124.8mm로 평년 277.3mm의 45%에 불과했습니다. 의성군이 귀농을 희망하는 신규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초 영농기술 현장 교육을 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자는 2017년 1월 이후 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지역 내 귀농인 또는 예비 귀농인이며 오는 21일까지 의성군 농업기술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교육은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교육생은 사과와 자두, 복숭아 등 작목별 2차례 각각 4시간씩 현장 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성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민 이성원 기자입니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취임 100일차를 넘어가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평가와 대구시의회의 연수 소식 살펴보고요. 네.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선 대구의료원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대구시의원 이야기도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대구행 주요 이슈도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홍 시장은 대구의 미래 50년을 마련해가는 시간이라고 평가했는데 시민사회단체는 달랐다고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100일을 맞아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네. 대구 지역 상설 연대단체 연석회의는 장애인, 보건복지, 인권, 공공기관 통폐합, 환경 등의 분야에서 대구시정이 전반적으로 퇴행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11일 동인동 대구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표 100일이 인권과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시정혁신 정책 퇴행과 일방통행, 불통행정으로 점철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홍 시장 취임 후 대구시는 각종 조직이나 기관을 통폐합하고 채무 감축을 추진하면서 긴축 기조를 강화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보건복지, 인권 등의 행정과 정책이 유탄을 맞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취임 100일을 맞은 대구시 의회는 외유성 연수 때문에 지탄을 받고 있다고요? 네, 대구시의회는 10월 22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해외 연수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시의회는 지난 8월 말 2박 3일간 제주도 연수를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제주도 연수에 사용한 비용이 3,200여만 원이고 곧 다녀올 해외 연수에도 약 8천만 원을 쓸 예정입니다. 100일새 연수 비용만 1억 원 이상 사용하는 셈입니다. 곧달러 추세가 이어지면 10월 해외 연수 비용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제주도 연수의 경우 2박 3일 일정 중 교육 일정은 5시간으로 확인되고 해외 연수 일정도 여러 관광성 일정이 확인되고 있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 국외연수 심사위원회에선 이렇게 나가면 대서특필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의료기관의 중요성이 강조됐는데요. 한 시의원이 이를 무색해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라고요. 네, 코로나19가 조금씩 잦아들자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섰던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공격이 다시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지난 14일 박우근 대구시의원은 2023년도 대구의료원 운영 지원 출연 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민이 봉일하거나 빛으로 잔치한다는 등의 원색적인 표현으로 대구의료원의 적자 구조를 비난했습니다. 박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나 대구시 공공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이해가 낮은 모습을 노출하기도 했는데요. 박 의원의 지적이 이어지자 대구시 보건의료 정책관이 공공의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여느 대구시 출자 출연 기관과 대구의료원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첫 현장 비대위를 대구에서 가졌다는 소식도 짚어볼까요? 네, 지난 13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구 시당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경북 군의군의 대구 편입이 연내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대구 경북이 우리 당의 뿌리라며
대구에서 첫 현장 비대위를 갖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지역 현안 사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네. 정 위원장은 신공항 건설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세심히 살피고 법률, 예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군의 편입은 11월 24일 정기국회가 있는데 그때 통과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 위원장은 안동댐 치수원 활용 문제에 대해선 당정 소통을 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원 뉴스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일상이 한순간 정체됐습니다. 정체의 원인은 지난 15일 오후 3시 20분쯤 SK 주식회사 CNC의 판교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때문이었는데요. 화재 발생 10분 후부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과 포털 사이트에서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은 수일째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은 실제 생업에 지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10년 전에도 전력 공급 장애로 4시간 가까이 카카오톡을 서비스하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요. 카카오톡은 월간 사용자가 무려 4,750만 명에 달하는 국민 메신저로서 자리를 잡았죠. 이런 독점적 환경에 기반해 계열사를 늘려가면서 급성장했지만 이에 걸맞은 공적인 책임은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도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사고 수습 지원과 함께 보완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였다고는 하지만 초연결 사회에서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으로 다수의 국민이 불편을 겪는 사태는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아야겠죠. 이원화와 백업 등을 의무화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2022) 패러글라이딩 월드컵 문경 아시안 투어가 지난 15일 개막했습니다. 패러글라이딩 월드컵 아시안 투어는 패러글라이딩 월드컵 협회가 만든 경기로 문경에서 열리는 대회가 첫 번째 대회입니다. 전 세계 19개국에서 총 132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경기는 크로스컨트리 방식으로 당일 기상 환경에 따라 코스가 설정되면 선수들이 코스에 따라 하늘을 날아 가장 먼저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순으로 점수를 환산하게 됩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22일까지 8일 동안 열립니다. 제35회 경주시민체육대회가 4년 만에 오는 22일 시민운동장에서 열립니다. 2년마다 열리는 경주시민체육대회는 지난 2018년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열리지 못했고 올해는 지난달 24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태풍 흰남노 피해 복구를 위해 연기됐습니다. 경주시는 치유와 소통,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력 위주의 종목이 아니라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23개 읍면동에서 시민 만여 명이 참가해 화합 달리기와 단체 줄넘기 등 3개 부문 7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룹니다. 조선시대 영남 지역 행정의 중심지였던 대구의 경상가명에서 풍속 재현 행사가 지난 주말 열렸습니다. 지난 15일 오후 경상가명 공원에서는 조선시대 백성들에게 종과 북을 이용해 시간을 알리던 경점 15의식 타종 행사와 가명 수문장 근무교대 의식, 전통 민속 공연 등이 펼쳐졌습니다. 경상가명 풍속 재현 행사는 2006년부터 대구시 관광협회 주관으로 열리고 있으며 오는 22일과 29일에도 개최됩니다. 영주시에서 재배한 샤인머스켓이 처음으로 동남아시아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영주시는 지난 14일 당도 20브릭스 이상의 고품질 샤인머스켓 4.65톤을 싱가포르로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수출한 영주 샤인머스켓은 총 6만 5천 달러, 우리 돈 9,300만 원 정도이며 영주시는 앞으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지역으로 수출국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